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9일째 시장이 살짝 반등을 했다가요, 오늘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인데, 이 전광판 보시면 오른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개별성 종목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전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증시 지표를 중시해야 된다. 객관화된 그런 지표를 보고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렇게 9일째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감정에 휘둘려서 안 팔아야 될 종목도 팔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객관적인 지표들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또 그런 지표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 생각도 왜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12%, 그래서 2497포인트입니다. 2600을 훌쩍 넘었다가 2500까지도 이렇게 깨지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57%, 854포인트. 지금까지는 그래도 코스닥이 그런 대로 버텨주면서 개별성 중소형주들 이런 쪽에서 그런 대로 매매할 만 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코스닥까지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모습이다. 거래대금 보면은요, 거래소 거래대금이 8조 5천억입니다. 거래소 치고는 거래대금도 약세장 그 지표다 이렇게 보이시죠. 거래대금 좋지 않다. 코스닥은 반면에 9조 2천억이니까 거래소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요, 최근에 10조를 넘어서면서 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은 그런대로 시장이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은 거래대금도 코스닥 쪽도 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렇게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400포인트 넘게 이렇게 신고가를 보였다가요, 최근에 근한 2675에서 2500 수준까지 빠졌으니까 한 180포인트가 단숨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요, 최근에 이렇게 급락세는 1년에 이렇게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급락세였다. 이런 때 정도가 이번 하락세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는 400포인트가 빠지는 아주 우리 시장만 빠진 게 아니고, 이때는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빠졌고,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대만 시장까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8월달 이후에 이렇게 하락장은 그때 이제 글로벌 동시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우리만 이렇게 빠진다는데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분봉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보면은요, 분봉을 이제 10분봉을 보면 최근에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만 해도 이렇게 아침 시가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지만, 요거를 한 9일째 지금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그러니까 매도 우위 시장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팔아놓고 나면 그런 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우리 시장만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코스닥 그래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일봉입니다.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은 최근에 거래소하고는 달리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세를 유지했다가요, 최근에 며칠 동안은 코스닥조차도 요 21선을 깨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지금은 좋지 않다. 코스닥도 이렇게 분봉으로 또 이렇게 봐볼까요? 코스닥도 그렇죠. 썩 이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한 3, 4일 동안은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정시 지표를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하나씩 이렇게 챙겨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은 5,800억 매수이니까요,
여전히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관이 한 4천억 매도했고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 그 흐름을 보면요,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새해 들어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매도를 이렇게 중심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개인들은 이렇게 보시면 연초 들어서 1월 3일부터 따졌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죠. 많게는 1조 넘게 3천억, 7천억, 4천억, 오늘도 5,800억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1월 3일 이후로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죠.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연기금이 1월 2일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 이렇게 물량의 대부분이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이 파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최근 한 3일간 매도에 이렇게 가세하면서 모양이 좋지 않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도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를 근한 5일간 매도 우위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매수 우위했지만 전체 추세로 보면 1조 3천, 1조 3천 팔았고 오늘도 한 7,300억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4분기 실적이 한 3조 한 8천억,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발표된 거는 2조 8천억이었죠. 그러니까 기대치에 근한 1조가량 차이가 났던 수치입니다. 그렇죠? 요게 아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좀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 그 뒤로 지금 주가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면 대충 좀 예측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가진 어떤 대표성 또 선행성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 시장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또 기관들이 특히 많이 팔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쌍끌이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가 지금 50일, 60일 선입니다. 수급선입니다. 그래서 요게 깨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오늘 이렇게 60일선까지 닿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때문에 기관이 또 외국인이 이렇게 판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팔아온 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물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악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 가격대가 요 7만 원대 초반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봐도요 삼성전자 여기가 이렇게 매물 집중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 매물 집중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뻗었다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시장이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가 차별화되면서 우리만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다. 요게 이제 금년에도 그런 실적 기조가 조금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다가 4분기 실적을 보고 금년 실적까지도 조금 염려하는 그런 시각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시장 전체도 글로벌하고 좀 차별화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 8천억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초에 59조에서 지금 신년 들어서 9조가량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연초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봤더니요. MMF 쪽으로 돈들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CMA 계좌로 들어가서 MMF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고객에 닦으면 빠져나간 대신에 MMF 쪽으로 돈들이 이동해서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연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좀 실망스럽게 나온 거가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금년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핑크빛이었다가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면 금년까지도 그게 조금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염려의 시선이 여기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기관이나 외인들 이런 동태를 개인들이 좀 관찰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좀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신용융자금 여전히 18조 2천억 이렇게 좋습니다. 많이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미수금도 1조 가까이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그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요거는 금년 들어서 살짝 이렇게 살짝 좀 줄어들고 있죠. 크게 줄거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 큰 흐름은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이제 기관들이 어쨌든 개인들이 돈을 빼가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하루 쉬었는데요. 그 전날 이렇게 그래프죠. 다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시면 21선 위에서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비슷하죠. 살짝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월 달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11월 이후에 조금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꺾였죠. 그러죠? 근데 미국 시장은 살짝 꺾이는 데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요게 왜 우리 시장만 지금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하고 달리 빠지는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듯이 제가 추측한 데는 특별하게 우리가 나쁠 재료는 없다. 물론 이제 오늘 그 트럼프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또 그 1위를 했다고 그러고요. 공화당에서. 그런 것도 우리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친미 정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안 관계가 조금 악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중동 쪽에서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 예멘 이런 것들도 조금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북한 관련해서도 지금 김정은이 그 발언이 굉장히 강도가 높죠. 근데 우리 그 컨트리 리스크라고 그러면요, 이게 상시적으로 항상 우리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특별하게 지금에 와서 그게 악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게 굉장히 큰 그 이유가 아니겠나.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세로 바뀌었고요.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주저앉은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추이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본 시장은 그와 달리 대단히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약간 마이너스는 났지만요. 대단하죠. 일본 시장은 반도체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반도체 비중이 일본 시장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규모죠. 다른 종목들도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높은데 주가가 좀 이렇게 반영이 좀 덜 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좀 전혀 다르죠. 대만도 조금 이렇게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 같고요. 독일, 프랑스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항생 여전히 이렇게 좋지 않죠. 특히 오늘 항생 홍콩 지수는 마이너스 2.07%니까 또 이렇게 저점에서 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홍콩 H 지수도 지금 보니까요 마이너스 1.8%인데 우리 ELS 관련해서 이쪽 그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잔고가 한 10조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악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아까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전체 시장은 좋지가 않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드리는 SPG도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500원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면 SPG 이런 모양이죠.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지만 아마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 하단 지지선이 아주 단단하다. 이번에도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 항상 이 지지선 근처에서 사면 이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입니다. 1년 넘게 꾸준히 지지선에서만 매수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수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이칠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다. 그래서 이 지지선대에서는 사볼 만한 주식이다. 특히 SPG는 감속기나 소형모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아주 기술이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인데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이런 쪽이 그 로봇 만드는 비용에 근 한 30%에서 40%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SPG 같은 경우는 가장 수혜가 큰 그런 종목이다. 실적이 그래서 꾸준히 다른 로봇주하고는 달리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좀 마음 편히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니까요. 로봇주 중에 마땅히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SPG 쪽으로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요. 오늘 인탑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죠? 아주 붕 떴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대단히 이렇게 좋지 않았죠. 다른 로봇주들이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다고 그러면 인탑스는 전혀 못 오르다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요. 로봇에 챗 GPT를 탑재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인 봇핏 여기에 이제 그 최종 조립 생산 등을 인탑스가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재료 같죠. 그러면서 인탑스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대기업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쳤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로봇 관련주 중에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인탑스도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넣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로봇주들이 다 좋았는데요. 에브리봇 제가 청소 로봇 관련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청소 로봇을 가장 많이 판 업체다. 그러면서 실적도 여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한 1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는데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은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안 돼 있는데 에브리봇은 이렇게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모양이 아주 좋죠. 바닥에서 이렇게 힘있게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여기도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대주주고요. 로보티즈는 지분이 한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LG전자 지분이 있거나 대주주라는 이런 점 때문에 두 종목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가전하면 어쨌든 LG전자라고 봤을 때 이런 쪽에 로봇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미 적용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M&A 쪽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LG전자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재료가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기대 때문에 로보스타 또 로보티즈 그래프들도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주는 맛이 있는데요. 틈새 시장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요. 그동안에 조금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개별성 종목들이 그런 대로 다들 좋았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까 SPG도 그렇고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도 1.5% 1,000원 올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약세장에서 이렇게 좀 도드라졌다 하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잘 드렸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기관들이 한 5일째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관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일째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죠. 그건 한 달 넘게 많게는 막 14만 주, 20만 주, 오늘도 한 3만 주 매수 우위했는데요.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해 준다고 그러면 수급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아닌가. 상승 추세가 꺾일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89,000원에서 지금 한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 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가격이 아직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또 CS 윈드 이렇게 추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DS투자증권 또 교보증권 이 두 군데에서 CS 윈드 추천하면서 8만 원 또 8만 1,000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해 놨습니다. 예전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4만 원 목표가 제시하면서 강력 매수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금리 고금리 요 기조 때문에 풍력업체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다운이 되면서 또 그렇게 이제 기대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만 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했는데요. 저는 요 앞에 8만 원도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실적이 좋습니다. 또 그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2029년까지 따지면 2조를 넘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된다고 봤을 때 그런 점에서도 예를 들면 블라트 같은 거 지금 인수했는데요. 바로 지금 흑자 전환했다고 그럽니다. 인수한 기업이 바로 이렇게 흑자 전환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CS 윈드는 지금 공매도도 한 60만 주 쳐져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요 한 7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 아마 공매도 해놓은 외국인들 아마 환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요 앞에 8만 9천 원 정도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가격으로 봐도요. 이제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물론 바닥에 사신 분들은 지금 좀 이렇게 팔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아마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꾸준히 사는 이유도요. 성장성을 감안해 있을 때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해서 꾸준히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시기 바라고요. 마땅히 살 게 없다고 그러면 CS인들은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다가요. 횡보를 오랫동안 했다가 최근 금년 들어서 지금 뭔가 좀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뭐 이렇게 특별할 건 없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 우위가 되고 있다는 게 여기 조금 눈에 띕니다. 수급에서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수급에서도 그렇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요. 거래량이 이게 한 5만 주가 안 되던 그 종목입니다. 매일.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한 27만 주 거래됐으니까 대단히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때 1월 5일부터 60만 주, 70만 주, 20만 주 거래가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또 시장의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더존 비전이 금년 새해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이렇게 좀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죠? 더존 비전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주봉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이지만 2020년 9월에 13만 원에서부터 3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근한 1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기는 했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죠. 그러죠?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요.
상당히 큰 폭 올라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매물대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요 매물대입니다. 지금. 그죠? 횡보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 아주 지루하게 많이들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요게 늪 같은 그런 매물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고 그러면요. 요 매물 집중대를 벗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아마 3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4,600원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 위로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죠. 그러죠? 어느 선까지가 좀 매물이 공백이냐고 그러면 8만 원 선까지. 지금 34,000원인데요. 거의 한 8만 원대까지 매물 공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적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실적이 나쁘지 않지만 더전비전이 국내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성장성에서 조금 이제 점수를 조금 못 받았다. 근데 이렇게 실적 보시면요. 잠깐 이렇게 보여드려도 2022년에 455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 전해에 비해서 700억에 비해서 많이 다운이 됐었죠. 근데 2023년에는 600억으로 흔한 전년비 한 50% 이렇게 좋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3분기,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신사업 이런 쪽에서 성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미리 반영한다고 봤을 때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전 비전은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최근에 이렇게 좀 오르기는 했지만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주봉을 보시면서 좀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요. 좀 이렇게 진득하게 한 1년 버텨볼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실적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크게 염려 없이 한번 버텨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른 종목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그나마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하나 찍어 보니까 그래프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도 신호들이 다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종목들을 하나 찍어 드리면요. 대표적인 HBM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추세가 망가졌어요. 하나마이크론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다못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프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JIP 엔터 실적이나 이런 걸로 하자가 없는 종목인데도 그래프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투매 양상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인데도 그래프가 망가진 종목은요.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래프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요 추세 하단 지지선에서 지금 딱 부딪혀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딱 60일선에 이렇게 수급선에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 팔아도 되지만 아직은 매도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에 이제 삼성 일가가 외국인들한테 한 2조 넘게 물건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72,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72,600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2조 넘게 72,700원에 물건을 받아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가격이면 싸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조 넘게 이렇게 물량을 받아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72,700원 가격 지금 요 60일 이동평균선 또 이 추세 바닥인 요 가격대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반도체 주식들도 판단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를 좀 지켜보자. 삼성전자가 가진 대표성 또 선행성 이런 것들을 한번 믿고 시장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내내 말씀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